구독 눌러주세요. 몰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골라 방송 6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JTBC 국제부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피살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죠.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 당선됐다는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정치인들 피살 소식에 좀 충격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졌던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함께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릴게요. 예, 현지 시간 4일 벌어진 사건인데요. 멕시코 지금 지도를 보시고 계시는 미초아칸주 코티아 지역에서 요란다 산체스 피케로아 시장이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장소들은 사람들이 오가던 도로였대요. 그리고 이 흰색 트럭을 탄 괴한들이 나타나서 총을 쐈다는데 무려 19발이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19발이면 아주 악의적으로 그냥 이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현장에 있었던 시장의 경호원도 총격에 네. 맞고 숨졌다고 하고요. 이제 멕시코 당국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할리스코 카르텔 뉴 제너레이션 소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 제너레이션 무슨 새로운 세계 뭐 카르텔에 뭐 이렇게 이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피케로아 시장이 이런 카르텔로부터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난해 9월에 이미 한 차례 납치됐다가 풀려났대요. 4월 만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당시 이 조직은 이 시장을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이 코티아 경찰서장 우리가 원하는 인물로 임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죠. 또한 이번 살인 사건이 놀라운 지점은 무엇이냐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성 시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더욱더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제 본인들의 세를 좀 더 불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찰서장으로 임명을 하라면서 이 시장을 협박하고 납치하고 결국은 살해까지 했다. 끝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살해를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현지 언론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네. 경호원 이번에 총격을 맞고 숨진 경호원도 이번 범죄에 가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도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 시장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건 없고 다만 이 할리스코 카르텔 뉴 제너레이션 소행이라는 것은 좀 보다 명확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주 정황이나 이런 거가 드러날 걸 우려해서 그 사람까지도 같이 그러면은 총격을 가한 거네요. 이 경호원도 이 시장을 살해하기 위해 동참을 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도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튼 뭐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좀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번 멕시코 선거 대선 기간 동안 되게 살해 사건, 총살 사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230여 명이 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해된 사람 중에 후보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무려 3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피로 물든 선거다. 뭐 출마하면 죽는다. 뭐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것 같아요. 네. 출마하면 이제 바로 이제 타겟이 된다는 건데 네. 왜 그렇게 이렇게 정치인들을 타겟하여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좀 더 보다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마약 밀매 미국으로 이제 마약 밀매를 주로 했었던 이 범죄 조직이 네. 보다 다양한
범죄에 손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범죄를 보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을 경찰서장이나 공공 책임자의 자리를 본인들이 노리거나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범죄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행위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조폭, 우리나라로 치면 조폭이 뭔가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이런 범죄 집단이 좀 지능화되는 그 경향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선 과거에는 또 이제 유권자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 뭐 정치인들을 우리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을 그 임명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유권자를 매수했다면 네. 이제는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후보자들을 출마자들을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살해를 한다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후보다 그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는 그 주동자들이라거나 뭐 가담자들이 색출이 안 되고 추적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 예정인데 네. 2022년 싱크탱크에 따르면 그러니까 멕시코 싱크탱크 멕시코 에발루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이에요. 네. 전국 범죄의 약 95%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아이고. 있더라고요. 95%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의 뭐 범죄가 일어나면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죽는 사람이 그냥 손해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멕시코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뒷부분에서 좀 더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네. 뭐 여튼 뭐 선거 당일에도 범죄가 사건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선거 당일도 당일인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후보 한 명도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 그 1일 밤에 쿠이체우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당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델가도 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피살이 됐는데 자택 근처에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던 중에 역시 그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투표가 끝나고 그 개표가 한창인 시점에도 그 멕시코 남부에서 시장 선거 1위의 후보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서 또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특정 지역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만연한 범죄가 이 카르텔의 그 범죄 조직의 범죄가 굉장히 만연한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다 보면 여성들에겐 더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우 매일 여성 10명이 살해당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도 굉장히 끔찍한데요.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멕시코 여성 40% 이상이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셰인바움 후보가 이렇게 뭐 활기차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이랑 너무 대비되는 지금 통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가 저는 그 포인트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또 후보자가 그러니까 유력 대통령 후보자가 둘 다 여성이었잖아요. 저도 그 점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렇게 당선까지 되면서 멕시코는 대법원장, 상하원 의장까지 3부 요인 모두 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멕시코 최고 권력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진 거는 그 배경이 있대요. 이게 멕시코의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20%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 후보로 50% 공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대요. 절반을 여성으로만 공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 의원 500명이 있는데 여성이 250명이고 상원은 127명이 있는데 64명
그러니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근데 절반 정도로 강제하면 네. 멕시코 내부에서도 반발이 없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역차별이지 않느냐. 남성 쪽에서는 그렇게 좀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성 정치인들 진출하기에는 유리한 구조인데 성평등 지수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맞아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멕시코는 세계 7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5위인데 그 역설적으로 정치권에는 더 많은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아까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개원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 된 거거든요. 20%가. 근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아예 구조적으로 강제로 50%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후보, 대표 후보, 대선 후보가 여성이 돼서 이들끼리 이제 겨루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그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보도를 보실 때 가장 앞에 붙는 그런 수식어가 그러니까 마초 성격의 국가다, 남성주의 국가다, 막 이렇게 설명해주는 기사들, 좀 헤드라인이 그렇게 장식한 기사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여러 수치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여성 선거권도 그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졌다고 하더라고요. 1953년에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참정권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보다 알아보니까 여성 참정권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1893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유럽 대륙에서는 핀란드가 최초였는데 이게 1906년이었고요. 미국은 1920년, 영국은 이보다 좀 늦었는데요. 1928년 남녀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1948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1945년 강복 이후에 이제 재헌헌법을 이제 만들 때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을 인정을 했다라고 깨알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멕시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50년대나 돼서야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됐으니까 더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참정할 수 있는 그 비율도 굉장히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막 압도적으로 더 높이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유리천장이 깨졌다 이렇게 분석은 하던데, 근데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쭉 그냥 밀어보면 어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도 비율이 아직까지 현저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정치권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여성 그런 권한이 뭐 신장됐다거나 성평등 지수가 더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지금까지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이 첫 여성 대통령이 범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의 불평등, 남녀 평등의 지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목하여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셰인바움이 내세운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 무엇이었냐면 청소년들에게 이제 갱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 방위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방위군이 뭐라고 하면은 이 현직 대통령인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창설한 건데 이제 군대가 운영하는 이 연방 경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력으로만은 치안을 안정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이제 군대를 좀 끌어들였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찬반이 여지가 있는 이런 정책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오브라도르의 이제 공약인 총알 아닌 포옹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히는 정책이라고 꾸준히 좀 비판을 받아왔던 요소이기도 해요. 이 셰인바움의 이제 상대 후보였던 소치틀 갈베스 후보가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나라의 범죄 조직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숫자만 봐도 조금 끔찍한 게 오브라도르가 5년 반 동안 집권할 동안 17만 5천 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만 3천 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카르텔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잡아 넣는 게 아니라 너네들 가난해서 지금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다 돈을 제공해 현금성 복지를 제공해서 끌어안을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단기 투자 없이 그냥 장기 투자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그래서 좀 네. 투입을 하기도 한 건데 이게 뭐 목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결과로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숫자로 봤을 때 뭐 범죄율을 낮췄다, 네. 뭐 살해 범죄는 좀 낮췄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좀 검색이 되기도 하던데 그런데 17만 5천 명이 살해됐다? 그건 진짜 치안으로서는 되게 불안정한 건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요소로 좀 읽힐 수 있을 것 17만 같더라고요. 5천 명이면 진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것 같고 네. 뭐 2022년에 전국 범죄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만한 그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60%라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은 60%라는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네. 찾아봤더니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노인과 뭐 좀 저소득층 그리고 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인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그 현금을 좀 팍팍 썼다라는 건데 이 현금 복지를 받는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멕시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라고 하니 5분의 1 정도가 현금 복지 수혜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250페소 약 2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중증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취임 당시 42%였던 빈곤율이 2022년에 36%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완전 극빈층은 또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뭐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현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포퓰리즘 정책을 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인기를 얻을 수는 있고, 그러니까 뭐 청소년을 위한 투자 뭐 이런 것도 다 되게 선언적이고 좋은데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이 범죄율, 범죄 소탕을 위한 정책은 뭐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굉장히 많고. 네, 가장 유권자들이 원하는 가장 1순위가 그 멕시코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이제 치안 안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치안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이번 대통령의 첫 번째 뭐 국정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여튼 또 이어서 오브라도르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검소한 생활을 보여서 이 좀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대 흰색 폭스바겐 제타가 그의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 뭐 겸손함의 상징적이라고 보이는 자동차라고 하고요. 네. 또한 대통령 전용기와 대통령궁을 거부했고 뭐 신용카드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 뭐 안 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스낵바와 카페에서 밥 먹는 걸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출장 갑자기 우리나라 순방 많이 하시는 거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평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열리는 기자회견인 마냐네라도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도어스태핑이 좀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쭉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 결국은 어떤 정치인인데 여성인 정치인이 결국 살해된 거잖아요. 최근에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욜라나 누구죠? 네.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와 이 시장 같은 경우에 그 공교롭게도 그 정치인이면서 여성인 사람이 치안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은 살해된 이 상황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근데 목숨 위협당하는데 어떻게 출마할 수 있을까? 참 그것도 참 그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에서 좀 더 그 뭐라죠 경호원을 좀 더 많이 붙였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 기사 보면 경호원도 이 카르텔에 이미 흡수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좀 다운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 주제 자체가 맞아요. 이렇게 멕시코의 이런 마약 카르텔과 여기서 이제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뭔가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보다 좀 활기차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소식과 함께 찾아뵙는 걸로 하면서 다음에 왜 그러세요? 마무리 못하겠네 또. 마무리.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